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히 켜는 곳, 마음온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찻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7세 박순자 씨가 20년 지기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는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동안 차를 홀짝이며 기다렸고 친구는 도착하자마자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라는 말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급한 일이라는 게 다른 지인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먼저 챙기느라 박순자 씨와의 약속은 뒤로 밀렸던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자신은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기다리고 양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고민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친구라 생각하고 자주 연락했는데 이제는 매번 내가 먼저 하게 되니 괜히 서운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는 연락을 먼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연락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에 숨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를 살아온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연락이 뜸해도 관계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알면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혼자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행복해질 시간입니다. 연락이 없을 때 드러나는 관계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락으로 주도권을 잡는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는 61세 이정혜 씨에게는 15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씨는 요즘 들어 묘하게 서운한 기분이 자꾸 듭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하면 친절하게 받고 만나면 즐겁게 놀지만 단 한 번도 친구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댁일 때문에 정신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정희 씨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문자 보내고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다른 동창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먼저 연락하고 약속도 잡고 심지어 생일이나 명절 때 선물까지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구나. 잊어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나한테만 그런 거였구나. 이정혜 씨는 한동안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이정희 씨가 연락하면 받아주지만 절대 먼저 손 내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혜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나한테는 왜 먼저 연락 안 해? 그러자 그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가 알아서 잘 연락하잖아. 나는 그래서 내가 편하더라고. 그게 불만이었어?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동창이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0명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항상 먼저 연락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연락을 받기만 하게 했습니다. 실험 기간은 일주일이었고 일주일 후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락을 받기만 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의식 중에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상대가 나에게 더 의존하는 것 같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은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책임자인 제니퍼 크로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락의 방향은 관계의 권력 구조를 만듭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 누가 관계를 주도하고 누가 따라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이정혜 씨의 친구가 보인 태도는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누가 더 애쓰는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연락을 권력처럼 쓰는 사람은 자신이 연락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상대를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원래 이래 라며 자기 성격 탓으로 가볍게 돌립니다. 둘째,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는 먼저 연락하면서도 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낮게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평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높은 곳에 있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시해이다. 연락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는 이미 평등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다른 한쪽은 그 애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혜 씨는 그 후로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를 2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그 친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혜 씨는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 관계는 자신 혼자 붙들고 있던 관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또 먼저 연락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권력처럼 쓰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자존감만 깎아내립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일방적이고 반복될 때는 관계를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아껴두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차갑게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더 나은 곳에 쓰기 위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 관계에 애를 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59세 강미선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강미선 씨가 연락하면 항상 반갑게 받습니다. 통화도 잘하고 만나자고 하면 시간도 잘 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를 정할 때도 시간을 정할 때도 항상 강미선 씨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는 다 좋아. 내가 정해 하고 넘깁니다. 만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갈지, 뭘 먹을지, 언제 헤어질지 모든 것을 강미선 씨가 결정했습니다. 그 친구는 응, 좋아. 그렇게 하자 하며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자신을 믿고 맡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마치 혼자서 관계를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미선 씨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일부러 약속 장소를 정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장소 정해줘.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정해줘. 나는 아무데나 좋아. 강미선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따라오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관계의 노동분배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300쌍의 친구 관계를 1년 동안 추적하며 누가 약속을 잡고 누가 장소를 정하고 누가 관계 유지를 위한 행동을 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계의 80% 이상을 한쪽이 담당하는 경우 담당하는 쪽은 1년 이내에 심리적 소진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는 쪽은 관계에 대한 고마움이나 책임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사라 콜레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모든 결정을 하고 다른 쪽은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관계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강미선 씨의 친구가 보인 태도는 무책임한 편안함이었습니다. 연락은 받지만 관계를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도 계획도 결정도 모두 상대방이 하게 만들고 자신은 그저 따라가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결정을 상대방에게 미룹니다. 나는 다 좋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정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일을 챙기거나 먼저 안부를 묻거나 약속을 잡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난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야. 라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겸해라 하고 한쪽만 이롭게 하는 것을 별해라 한다. 별에는 오래 갈 수 없다. 관계를 혼자 쓰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별해입니다. 한쪽만 에너지를 쓰고 다른 쪽은 그 에너지를 소비하기만 합니다. 강미선 씨는 그 후로 그 친구에게 더 이상 모든 것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장소 정해. 라고 했을 때 친구가 또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강미선 씨는 그럼 다음에 만나자.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친구가 당황했지만 점점 약속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강미선 씨는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관계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쪽만 애쓰고 다른 쪽은 수고로움을 귀찮아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편안할 권리가 있고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의 수고를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연락이 끊기면 끝날 인연입니다. 울산에 사는 65세 송이자 씨는 작년 봄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송이자 씨에게는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주 만나고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그 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대화도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송이자 씨가 먼저 연락하면 받기는 하지만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요즘 바빠, 다음에 보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송이자 씨는 친구가 힘든 일이 있는지, 아픈 곳이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 좀 해봐. 그러자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요즘은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다 피곤해.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있어. 송이자 씨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힘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송이자 씨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친구에게서는 절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송이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관계를 이어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발달심리학 연구팀은 중장년층의 관계 변화에 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50대 이상 400명을 10년간 추적하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줄이며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이끈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질을 중시하게 됩니다. 많은 관계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송이자 씨의 친구가 보인 태도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서도, 송이자 씨가 잘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연락해도 반응이 형식적입니다. 응, 그래, 알았어, 나중에 보자.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자주 생깁니다. 세 번째 신호는 먼저 다음 약속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정에는 때가 있다. 어떤 우정은 평생 가고 어떤 우정은 한 시절만 함께한다. 끝나는 우정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이미 떠난 계절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연락이 끊기면 끝나는 인연은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필요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송이자 씨는 그 후로 그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좋았던 시간은 여전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끝났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락이 끊기면 끝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은 떠났습니다. 당신만 그 자리에 남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양쪽의 마음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한쪽의 마음이 떠났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끝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지나간 인연을 아쉬워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지는 마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기보다 남아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분리할 때만 연락을 끊는 사람입니다. 대전에 사는 66세 최영란 씨는 지난해 여름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최영란 씨에게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평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최영란 씨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입원하러 가기 일주일 전, 최영란 씨는 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하는데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 가서 그러는데 병원까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혼자 가려니까 너무 겁이 나서. 그 순간부터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나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퇴원할 때 연락해. 나중에 보자. 최영란 씨는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을 때도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나 다음 주에 손주 돌잔치 하는데 꼭 와야 해. 시간 되지? 최영란 씨는 이게 뭔가 싶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도움을 줘야 할 때는 피하다가 필요할 때만 당연하게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관계에서의 선택적 회피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500명의 친구 관계를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관계를 회피하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선택적 관계 유지라고 명명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마이클 로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상호 지원의 장으로 보지 않고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자원으로 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면 부담을 느끼고 회피하지만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납니다. 최영란 씨의 친구가 보인 태도는 전형적인 선택적 관계 유지였습니다. 최영란 씨가 수술로 힘들 때는 부담스러워서 피했지만 자신의 일에는 최영란 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는 연락이 끊겼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다. 받기만 하려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다. 분리할 때만 연락을 끊는 사람은 관계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영란 씨는 그 친구의 손주 돌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하고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시원해졌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리할 때만 연락을 끊는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거래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때도 함께 있어야 진정한 관계입니다. 편할 때만 있고 불편하면 사라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주변을 맴도는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아껴두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힘들 때 기댈 자격이 있고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연락의 빈도보다 내용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한경호 씨에게는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전화가 오고 한 달에 1~2번은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통화를 하고 나면 한경호 씨는 항상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길었지만 정작 대화 내용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자신의 건강 이야기만 1시간 넘게 늘어놓고는 그래, 바쁘니까 나중에 또 통화하자 하고 끊었습니다. 한경호 씨의 안부는커녕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사소통 연구팀은 대화의 질과 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300명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화의 빈도가 잦아도 상호성이 없는 대화는 오히려 관계 만족도를 낮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쪽은 듣기만 하는 관계는 듣는 사람에게 심리적 소진을 일으켰습니다. 연구를 이끈 앨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말하고 다른 쪽은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한경호 씨의 친구가 보인 패턴은 전형적인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연락은 자주 했지만 그 연락의 내용은 오직 자신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요즘 기분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학자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 연락의 빈도보다 내용이 비어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곤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시간과 감정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한경호 씨는 그 후로 그 친구의 전화를 받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통화를 끝내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독백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의 빈도보다는 그 연락이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당신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평생 후회할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것을 몰라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경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락이 적어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빈도보다 밀도가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청주에 사는 60세 박정수 씨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1년에 1~2번 정도 전화가 올까 말까 하는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박정수 씨도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연락 1번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1년에 1번 만나도 그 친구와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편안했고
오랜만에 만났다는 어색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자마자 박정수 씨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달라 보이는데. 박정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다른 친구들도 몰랐던 자신의 고민을 그 친구는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친구는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연락의 빈도가 관계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우정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400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 3명을 선택하게 한 후 그 친구들과의 연락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연락 빈도와 우정의 깊이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대화의 질과 감정적 연결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카렌 반 베르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나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래 보지 않아도 만났을 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박정수 씨의 친구는 연락은 적었지만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박정수 씨를 기억하고 있었고 만났을 때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시간과 거리는 진짜 우정을 약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을 시험하고 증명할 뿐이다. 연락이 적어도 만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친구입니다. 그들은 연락의 빈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박정수 씨는 그 후로 그 친구에게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그 친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락의 빈도가 잦지 않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만났을 때 변함없이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연락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강릉에 사는 59세 이경숙 씨에게는 대학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동기는 평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생일에도 특별한 날에도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연락이 닿았을 때 그 친구가 참 따뜻하게 느껴져서 이경숙 씨는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동기들과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연락을 잘하지 않아서 형제들이 서운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경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연락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이경숙 씨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연락을 안 해? 그러자 그 동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워.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잘 못하게 되더라. 이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사회적 소통 유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연락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연락 자체가 에너지 소모로 느껴지는 유형입니다. 후자의 경우 연락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성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타카하시 유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연락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만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이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경숙 씨의 동기가 보인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성향이었습니다.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라는 행위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홀로 있고 싶어하는 정도가 다르다. 많은 교류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적은 교류로도 충분한 사람도 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차이다.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경숙 씨는 그 후로 그 동기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을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연락했을 때 그 동기가 따뜻하게 응답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응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연락이 적어도 진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관계의 역할이 이미 정해진 경우입니다. 수원에 사는 63세 정경호 씨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배는 평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경호 씨는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와의 관계에는 이미 암묵적인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호 씨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는 역할이고 선배는 그 연락을 받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힘들 때 찾아가면 선배는 언제나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의 지혜를 나눠줍니다. 정경호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어느 날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선배는 너한테 먼저 연락 안 해? 너만 찾아가는 거 아냐? 정경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는 먼저 연락은 안 하지만 내가 찾아가면 언제나 받아줘.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 그게 더 중요하지. 정경호 씨에게 그 선배는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입니다. 그 관계에서는 연락의 빈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갔을 때 진심으로 응답해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역할과 기대가 존재하며 이것이 명확할 때 관계는 더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르디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계의 불만은 역할의 불일치에서 온다. 한쪽은 친구처럼 대등한 관계를 기대하는데 다른 쪽은 멘토와 멘티 관계로 생각한다면 갈등이 생긴다. 하지만 양쪽이 같은 역할을 인정한다면 그 관계는 편안하고 지속적이다. 이것은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역할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율곡이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두 같을 수 없다. 어떤 관계는 가깝고 어떤 관계는 멀며 어떤 관계는 스승과 제자 같고 어떤 관계는 벗과 같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분수를 지키며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관계의 역할이 이미 정해진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정경호 씨는 그 선배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는 정경호 씨가 찾아갔을 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응답해주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역할이 정해진 사람에게 연락의 빈도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 안에서 서로가 진심으로 대하느냐입니다. 선배와 후배, 멘토와 멘티,
조언자와 상담자 같은 관계에서는 연락의 빈도보다 만났을 때의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대등하고 동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서로 인정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5가지는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경우였고, 마지막 3가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연락이 없을 때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연락의 빈도가 아니라 연락이 없을 때의 모습에서 진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의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은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연락이 없을 때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